저는 HB 컨설팅의 조희복 대표인데요. 잘 들리나요? 아, 들리겠구나. 저는 표면 처리 쪽하고는 조금 문외한인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자동차의 개발 이력을 한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갖고 이렇게 이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자동차 쪽 관련돼서, 자동차 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드릴 순서는 글로벌로 완성차 회사별로 생산량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HMC가 현대니까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GT10, GT5에 들어갔는지, GT10이 글로벌 톱 10이고 GT5가 글로벌 톱 5예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아이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이고 아예 벗을게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GT5 글로벌 톱 5 내에서 계속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갔을까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그럼 어떻게 해서 GT10, GT5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이유들도, 이게 한 20여 년, 30년 전 이야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저 GT10, GT5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고, 그 현대자동차는 또 어떻게 파워트레인 하면 자동차 쪽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독자 개발을 했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현대만 이렇게 독자 개발을 했는지, 제가 그 초기 멤버로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히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개발과 표면 처리 개발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 쪽을 했습니다. 표면 처리 쪽하고 좀 상관없는 기계 쪽을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나서 대우중공업에 들어서 잠깐, 대우중공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두산인프라코아로 되어 있는데, 옛날 대우중공업 인천에 있는 거, 거기서 잠깐 근무를 했고, 그 뒤에 현대자동차 마북리 연구소라고 해서 파워트레인의 독자 개발을 하려고 현대자동차가 1984년에 마북리 연구소라고 신갈 근처에다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해안 연구소로 다 합쳐져서 2000년에 합쳐져서 있는데, 1984년도에 마북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그때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고, 그 뒤에 뭐 IMF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현대를 나오게 돼가지고 인지컨트롤스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한 연구소장 몇 년 했고, 그 다음에 AVL이라고 외국인 회사인데, 이게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자동차 이런 거를 설계도 해주고 시험 개발도 해주고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글로벌로 그런 회사가 한 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인데, 거기가 송도에다가 요 바로 옆에다가 코리아 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 1기 연구소장으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 경력을 쌓은 게 있으니까 좀 아까워서 그걸 좀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HB 컨설팅이라고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로 완성차 회사별 생산 수량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10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1년입니다. 2001년. 그때 연 생산량이 250만 대, 저 단위가 만 대인데, 그때 당시 세계 1위가 GM 800만 대, 2위가 포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뒤에 현대자동차가 그때부터 급성장을 해서 2007년도에 세계 5위가 됐어요. 그때 생산량이 400만 대.
그때 세계 1위는 GM에서 도요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그때 당시에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뒤로 5위를 쭉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했죠. 800만 대까지 생산하는데, 혹시 현대자동차가 지금 총 생산량이 몇 대인지 아시는 분? 연간? 아, 자동차 쪽 가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간 생산량이 한 8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몇 대 정도 생산할까요? 한국에서 한 300만에서 350만 대 생산하고, 현재는 해외로 전부 다 진출해 있어서 해외에서 한 45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폭스바겐이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 다음에 도요타가 2위고, 여기서 보면은 미국 GM 포드가 1, 2위를 다투다가 2006년 이때부터 일본, 독일 이쪽에다가 1등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이 낙후가 됐죠. 뭐 디트로이트에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갔다 온 지 몇 년 됐는데 완전히 옛날하고 틀리게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많이 됐어요. 하여튼 세계 생산량 순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GT10, GT5에 들어갔나 하면은, 앞에 표에서 보셨듯이 GT10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 그 주된 내용은, 그때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일본의 미쯔비시라는 회사에 라이센스를 얻어서 도면을 사다가 국내에서 부품만 만들어서 조립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고유의 현대자동차 국산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4년도에 마북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독자로 만들자 한 게 성공이 돼서 2000년도부터 그 제품이 EF 소나타에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수출도 나갔어요. 그러면서 엔진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독자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진도 좋아졌고, 두 번째로 보면 자동 변속기도 미쯔비시에서 사오다시피 해서 조립했던 건데, 그거의 제일 큰 문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운전할 때 5단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가속한다든지 언덕에 올라갈 때는 이 킥다운을 해서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서 힘을 내야 되니까 3단이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5단에서 3단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5단에서 4단 갔다 4단에서 3단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운전자들이 변속할 때마다 이게 약간 쇼크가 생기거든요. 한 번에 딱 변경되는 게 아니라 쇼크가 한 번 있는 다음에 또 한 번 쇼크가 있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품질 문제가 제일 많았었는데, 특별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5단에서 3단으로 스킵시프트라고 해서 4단 안 거치고 바뀌어가면서 이것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품질 보증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5년에 5만 마일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은 품질 보증해 주는 게. 근데 정몽구 회장이 이쪽 현대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저 10년에 10만 마일로 바꾸자. 어차피 우리가 세계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거니까 앞으로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다 해갖고 10년 10만 마일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보증기간도 늘어나고 차는 상대적으로 쌌었고, 이러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차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EF 소나타만 나왔는데도 많이 팔려서 2001년도에 시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GT5에 들어가게 된 거는 2007년인데, 이제 독자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만들 능력이 되다 보니까 EF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엘란트라, 아반떼급, 그 다음에 뭐 그랜저 이런 용도로도 엔진을 만들어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차 판매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한 거죠. 차종이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차도 많이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JD 파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JD 파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잘 맞으시잖아요. JD 파워라고 미국에 있는 품질 조사 기관입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다 차를 살 때 이 JD 파워에서 나오는 품질 보고서, 이걸 보고 차를 산다고 해요. 여기가 새로 나오는 차들 전차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거의 신차 품질 수준, 중고차 품질 수준, 가격 대비 장단점, 이런 보고서를 쭉 내는 게 JD 파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각 차종별로, 소나타면 소나타 그레이드, 아반떼면 아반떼 그레이드에서 보통 차들이 한 30여 개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25등, 잘해야 20등 이렇게 했었어요, 랭킹이. 근데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차가 나오면서 차종별로 10위 안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5등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1등까지 올라간 차들도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차가 급속도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GT5까지 올라간 거죠.